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5일입니다. 내일이면은 가을 추석입니다. 지금이 아,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이제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 강원도 그 양양에서 송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매년 10월마다 이제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송이도 기상 이변 때문에 그 전에 보니까 송이가 많이 생산이 안 된다.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이제 10월 달에 이제 축제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몇 번 갔다가 왔습니다. 비싸도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산에서 나는 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도 좀 있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금년에는 저도 양양 축제에 한번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뭐 한 2시간 되면 갑니다. 요즘에는 교통이 좋아서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 정도면은 충분히 그 승용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거리가 2시간 거리면 뭐 양양 그 가는 그 고속도로가 새로 생겨서 그 전에 그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그 강릉을 거쳐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 구룡령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고개를 넘어서 가는 길이 있지만은 험해요. 그 대개 보면은 그 인천의 소래포구라든가 그다음에 강원도 속초에 있는 그 대포항 이런데 그 수산물이 많이 납니다. 강원도 대포항 저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바가지 요금을 받아가지고 손님들이 없다. 그래서 폐업을 할 정도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대포항에 바가지 요금을 많이 받는다. 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만 가거든요. 그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지만 뭐 소리 나고 이러면 강원도 갔다가
뭐 대포항, 주문진항 뭐 이런데 수산시장에 들리자 해서 여행객들이 주로 많이 가요. 그 대포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바다 해산물을 사 먹으려고 거기 와서 소비하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대개 보면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 관광객들이 오는데 바가지 요금을 받게 돼가지고 소문이 나면은 완전히 손님이 끊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바닷가에 있는 대포항, 뭐 소래포구 이런 항구 좀 동떨어진 항구가 아니고 뭐 노량진 뭐 수산물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수산물 시장은 뭐 바가지 요금 했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바가지 요금을 했다고 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 뭐 바로 그 수산시장 옆에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배후지가 그 주택들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시장 보러 나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수산물 요리를 하기 위해서 사러 나와요. 가깝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소래포구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속초 대포항 같은 경우에는 대포항 부근에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이 엉기 때문에 대부분 여행 관광객들이 거기를 많이 온다는 얘기죠. 여행객들이 오지 않으면 대포항이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 대포항 주변에 그 아파트라든가 주택 배후지가 많은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고 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바가지 요금을 그 주민들한테는 바가지 요금이 통하지 않지요. 주민들은 계속 그 만일 대포항 그 부근에 인구가 뭐 한 100만, 200만, 뭐 몇십만, 뭐 50만 이렇게 아주 꽉 둘러차게 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늘상 그 요리를 할 때 저녁에는 뭐 생선 시장 봐서 좀 하겠다 해서 많이 오거든요.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지요. 주민들이 늘상 와서 사 먹으니까 바가지 요금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렇지만은 관광객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 요새 수산물이 이렇게 올랐네 이러면서 사 먹죠. 그래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뭐 대포항 이런 데는 그 주변에 주택이 없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고 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집단 주택 지역이 많다면은 그 사람들이 뭐 수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 보러 나오죠. 집에서 가까우고 하면. 그렇지만 대포항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은 동떨어져 있고 대부분 80% 정도 90% 가까운 사람들은 여행객들입니다. 서울에서 주말에 내려온다든가 아니면은 강릉에서 뭐 양양 거쳐서 속초 드라이브를 하다가 손님들이 온다든가 대개 보면 그 대포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아니고 일부 관광객들이 주로 손님으로 많이 와서 먹고 사는 그 항구가 그 대포항이기 때문에 일부 손님들한테 바가지 요금을 받아서 소문이 나면은 장사가 아주 안 되죠. 완전히 폐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를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포항이 일부 관광객들한테 바가지 요금을 받아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 폐업을 하는 빈 가게가 천지다. 지금의 사정이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란 얘기죠. 그 고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함부로 그렇게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함부로 손님을 맞이해서 불친절한다든가 바가지 요금 이런 거 하면은 손님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뭐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하든 뭐 음식점을 하든 손님들이 예민합니다. 손님들이 예민해요. 손님들이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안 와요. 똑같은 음식점이 있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집에 가도 뭐 썩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 차이도 없는데 그 손님을 접대하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면 그리로 가나요? 그렇게 하더라도 음식이 정말로 싸고 먹을만하고 정말 인기가 있다. 그러면은 손님들한테 약간 섭섭하게 해도 손님들이 오지만은 뭐 별 차이 없다 하면은 기분 나쁜 그 식당이라든가 뭐 영업소 같은데 안 가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천 같은 소래포구도 한때 그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서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소래포구도 많이 갑니다. 그쪽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 소래포구는 경기 수도권에서 외지 손님들도 많이 오지만은 그 소래포구 그 지역이 아파트도 많고 거기에 사는 고정적으로 사는 그 주택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몇십만 뭐 외지 손님이 오지 않아도 주민들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만 해도 충분히 장사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복이 빠르지요. 다른 데보다도. 그렇지만은 그 뭐 소래포구라든가 뭐 이렇게 동해안에 있는 그 사는 동네는 별로 없고 딱 동떨어져 있는 항구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외지 관광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 외지 손님이 그 뭐 칠본국도 뭐 동해안 이런 데 다니다가 여기 수산물이 싸고 신선하고 좋더라 해서 대부분 외지 손님들이 옵니다. 그 항구가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항구도 있어요. 살아봐야 집이 뭐 몇 집밖에 안 됩니다. 한 뭐 20집, 30집 요렇게 밖에 없고 전부 다 외지에서 오는 손님을 받아가지고 80%, 90% 손님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항구는 바가지 요금으로 소문이 났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장사하는 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항구가 외지 손님을 안 받고 항구 주변이 주민이 뭐 50만 100만 명이 꽉 차게 항구 주변에 꽉 찬다. 그러면 뭐 외지 손님이 오지 않고 주민들 그 사는 주민들만 상대로 해도 충분히 항구 장사가 잘 된다. 그런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을 받아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도 없어요. 주민들이 빠드름하게 가격을 다 압니다. 쏙지도 않지요. 그렇지만은 가끔 뜸뜸 여행객들이 관광객들이 지나면서 외지 손님이 갔을 때 비싸게 받으면은 요즘 물가가 올랐다더니 여기 이렇게도 많이 올랐네. 그리고 이제 먹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몇 군데 가보니까 거기가 원래 그 비싸구만 바가지 요금이구만 아니라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장사 그 입지 조건에 따라서 고객들 상대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큰 도시 같은데 중앙시장이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5일장이다 뭐 7일장이다 해서 모이고 그 중앙시장 부근에는
대단지 그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집단이 뭐 100만 가까이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중앙시장은 전부 다 손님들이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손님들이거든요. 외지 손님도 오지만은 뭐 10%밖에 안 되고 없어도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은 바가지 요금을 한다고 하면은 그 가게만 안 가지요. 그 가게만 안 가고 그 가게만 장사가 안 되고 그 가게는 안 돼. 그 다른 데는 다 싸는데 그 가게는 너무 비싸 해서 그 가게만 망하지요. 망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런 데는 금방 회복이 됩니다.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 하는 소문이 난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주변에 주택 단지도 없고 집도 없고 완전히 그 관광객 외지 손님들만 모여서 손님을 받아가지고 사는 그 상가다 하면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대개 보면 그 바가지 요금을 받아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하는데 다른 데는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금방 회복이 돼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오래 장사가 잘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지 관광 드라이브 하면서 차로 끌고 가는데 배고픈데 여기 한국에 있는 데 가서 수산물이라도 먹고 가자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그 멀리 왔는데 그거 한번 가보니 너무 비싸 가지 마라. 그러면은 그 항구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 항구 옆에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고 완전히 외지 동떨어져 있고 그런 항구가 있다면은 그런 가게에서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 손님들이 안 가지요. 외지 손님의 90% 100% 가까이 의지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산다고 그러면은 그런 데는 바가지 요금 받는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내가도 인천에 소래포구 가니까 소래포구도 한때 바가지 요금 받아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그 대포항도 얼마 전 그 텔레비 매스컴에 나오는데 바가지 요금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손님이 줄어서 완전히 그 빈가게 천지고 완전히 폐업을 한 완전히 그 텅텅 빈 폐촌같이 변했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것도 저도 이발소하고 뭐 옛날에 음식점도 해보고 여러 그 장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옛날에 그 손님은 왕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인이 너무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힘들다 해도 인상을 짜고 말이라도 따뜻한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손님들은 별로 음식이 싸고 아주 인기가 있는 집이 아니면은 안 갑니다. 안 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잘 안 갑니다. 뭐 그 집이 좀 음식이 싸고 정말로 맛있고 푸짐하게 잘 줘. 그렇게 하면은 약간 뭐 옛날에 욕쟁이 할머니 집이라고 있어가지고 그런 집도 가죠. 갑니다, 손님이. 그렇지만은 뭐 음식점 값도 뭐 별로 싸지도 않고 맛도 그렇고 그러면 다른 가게하고 별 차이 없다 안 갑니다. 그리고 저도 음식점을 해보고 뭐 이발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손님한테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저도 이발소를
해보니까 그 바리깡을 대지 말고 좀 가위를 갖다가 좀 깎아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리깡을 그냥 막 대가지고 뭐 10분 안에 뭐 10분도 안 돼서 금방 깎아가지고 탁탁 털어가지고 돈 뭐 10,000원, 15,000원씩 받으면은 섭섭하지요. 저렇게 빨리 깎고 하는 거 보니까 머리를 뭐 이상하게 깎는다. 저도 그 전에 그 이용사가 되기 전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집에 가면은 가위로 갖다 정성적으로 한 20분, 30분씩 이렇게 잘 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너무 또 길게 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대개 보면 짧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길면은 금방 머리가 길어서 또 깎아야 되니까 좀 짧게 깎아주세요. 그렇게 하죠. 젊은 사람들은 머리 스타일을 좀 길게 하는 걸 원하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길기보다는 좀 짧게 깎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오지 않고 한 달 보름 만에 와도 깎을 수가 있거든요. 그 노인들은 머리를 너무 길게 깎아주면 좀 금방 또 이발소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에는 좀 짧게, 위에도 좀 짧게 요렇게 깎아주면 좋아하지요. 그 전에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발소도 그렇지만은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도 손님이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속이 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수없이 음식점에 가지만은 어떤 음식점에 가면은 먹고 오면은 속이 불편하고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합니다. 가려고 해도 그 설사가 나와가지고 속이 불편해가지고 다시 못 가요.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른 음식 재료를 다 좋은 걸 사용해야 됩니다. 비싼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그 식재료는 좋은 거, 뭐 채소 이런 거는 좀 뭐 친환경 이런 거 좋은 거 사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소금이라든가 간장, 조미료 이런 걸 싼 거, 아주 싸고 이런 걸 사서 쓴다. 뭐 소금, 간장, 뭐 고춧가루 이런 양념. 그러면은 그게 만일에 그게 불량식품이다. 어떤 계통을 통해서 들어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걸 이제 섞어서 음식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갑니다. 가봤는데 도저히 배가 아프면 못 배겠더라. 집에 오면 항상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가서 식당에 가서 먹으면 속이 항상 이렇게 불편하더라. 가지 말아야 되겠다. 며칠 한번 안 가보자. 어느 식당에 가니까 속이 편하더라. 해서 그 식당만 계속 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 집의 음식이 맛있다고 그래서 가서 먹어보니까 먹을 때는 좋은데 집에 들어와서 있으면은 속이 불편해요. 설사가 나고 배 아프고 변비 생기고. 그래서 내가 뭐 그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나쁘게 뭐 좋지 못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잘 하려면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예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개 보면 뭐 소화가 잘 되고 그 나이가 젊은 사람, 뭐 튼튼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한창 때니까 돌이고 모래도 소화시킬 나이고 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그게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체질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점에 가면은 가고는 싶은데 거기만 가면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며칠 힘들어한다. 그래서 안 갑니다. 비싸더라도 속이 편한 데를 가게 됩니다. 그걸 영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발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걸 잘 캐치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지금이 뭐 불경일에서 장사가 안 된다 하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에 뭐 81살 먹은 그 할머니가 라면 가게만 해가지고 아이들 공부를 다 가르쳤다 해가지고 그 유명 연예인들이 그 방송 출연을 해서 그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라면 한 그릇에 2,000원, 3,000원씩 받았대요. 요즘에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5,000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라면만 주는 게 아니라 라면에다가 공깃밥은 공짜 이렇게 준다는 얘기지요.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이러면 라면 한 개 끓여주고 한 3,000원이나 5,000원 이렇게 보통 받잖아요. 집에서는. 그렇지만 이 할머니 집에는 라면 끓여주고 공짜 밥 공기 하나. 그러니까 뭐 5,000원 주고 싸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을 많이 받고 다접 박리 그 생각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많이 접대를 하고 이익은 얇게 박하게 받는다. 그걸 다접 박리 영업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열불박자 이로울 이자입니다. 그래서 마늘 다자 손님을 접대한다 할 때 다접 박리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돈 벌고 서울에 집 사고 아이들 다 가르치고 지금에도 81살이 넘었는데 그 장사를 합니다. 그런 신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조금이라도 베풀면은 손님이 온다는 얘기지요. 이익은 조금 먹고 한 사람한테 이익은 조금 먹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그 복구한다 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발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원, 6,000원짜리 해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장사가 되죠. 머리 깎는 사람들도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모양보다는 좀 싸고 요즘에 싸고 싸면서도 머리 괜찮게 깎는 그런 집에 갑니다. 5,000원, 6,000원이에요. 이렇게 깎아주면은 많이 와요. 그게 이제 다접 박리 영업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뭐 이발소라든가 음식점에서 그렇게 싸게 받으면 옆집에서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죠. 이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이발소는 15,000원은 집에 머리 깎는데 15,000원, 2만원 받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뭐 6,000원, 7,000원 받는다. 그러면은 그 가게 다른 가게에서 몰려옵니다. 항의하러. 장사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서로 좀 가격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법적으로 보장된 겁니다. 옛날에는 이발소 뭐 이런 데는 가격이 다 똑같았어요. 15,000원이다. 주인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가 없었죠. 나라에서 15,000원 받으라 그러면 이발하는데 15,000원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가격 자율제라고 해서 주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1,000원 받든 10만 원 받든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가게에서 항의를 들어와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긴 있죠.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꾸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음식 재료를 도매상을 통해서 음식 재료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익이 마진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음식 재료라든가 이런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화물차를 하나 사가지고 직접 농촌에 가가지고 사온다. 계약 재배를 한다. 아니면은 그 밭을 전체를 사가지고 화물차로 운송해 가서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고 그 장사를 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호박 같은 경우에는 호박죽만 영업을 해서 장사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호박 같은 경우에는 한 냉장고에 잘 보관만 하면 1년 동안 보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년 그 호박 식재료를 농촌에 가가지고 싸게 그 밭대기로 사서 저장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1년 내내 싸게 파는 경우도 봤습니다. 내가 그 텔레비 봐서. 그러니까 그 음식점을 할 때 뭐 도매, 소매 아니면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몇 사람을 거쳐서 재료를 사가지고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는 이익이 남지 않고 싸게 팔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팔 때 그 트럭으로 가져올 때도 얼마 이익을 남기고 도매시장에서 또 소매시장에다가 넘길 때 또 붙여서 넘기고 또 소매상은 식당에 배달할 때 또 이익을 붙여서 넘기고 하니까 자꾸 단가가 올라가지요. 그런 걸 받아가지고 음식 재료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면은 싸게 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손님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식재료 유통 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싸게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생각해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요즘에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 라면 장사하는 그 80한 한셀 먹은 사람 할머니가 라면 장사만 평생 동안 했다고 그래요. 50년인가 60년. 지금 80대가 넘은데도 하잖아요. 그 충정로 그 지하철 충정로역 있는데 거기서 한다고 하는데 나는 한번 안 가봤는데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라면을 산다는 겁니다. 라면을 사는 걸 금방 나온 거. 라면도 유통 기간으로 좀 오래된 게 있잖아요. 그런 건 라면 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단골로 아니면은 직접 공장에 가가지고 오늘 당장 생산해서 나온 걸 직접 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생산됐다. 그러니까 싱싱할 거 아니에요. 라면이. 그게 맛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집에서 라면 한 박스씩 쿠팡에서 사가지고 이제 먹습니다만 오래된 거 보면은 라면을 끓일 때 그 수프 있잖아요. 이런 거 뜯으면은 수프가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프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 냄비에다가 이렇게 털면은 그게 가루가 돼서 툭툭툭 떨어져야 되는데 그 뭉쳐서 완전히 덩어리가 돼서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통기간을 보면은 거의 유통기간이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금방 박스를 가져왔는데도. 그런 재료를 많이 받아서 라면 가게에서 장사를 한다.
맛이 없겠지요. 신선도 유통기간이 최근에 생산된 것을 가져와야 식재료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입맛이라는 게 귀신같이 압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간장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개 보면은 옛날에 중국산 아니면은 식품을 가짜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불법 식품 영업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싸다고 해서 다른 식재료는 좋은데 그런 간장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싼 걸 갖다가 재료를 배합해서 음식을 낸다. 그러면은 먹는 사람이 속이 나쁘겠지요. 그런데 그 손님이 오겠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장사를 하려면은. 장사를 하는 것도 친절도 중요하고 신용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음식 같은 경우에는 먹어서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비싸든 싸든 간에 무조건 싸면은 손님 오는 게 아니에요. 싼데 가서 먹었는데 속이 아파 죽겠다. 설사가 난다. 속이 불편해서 그 집 다시 못 가. 가려고 해도 못 가겠어. 저가 그렇습니다. 좀 예민한 체질인지는 몰라도. 이발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 가면 무조건 싸긴 싼데 머리는 개떡같이 깎는다. 가서 5,000원짜리 머리 깎으면은 5분 안에 깎는다. 그런데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이상하게 깎았다. 집에 들어와서 마누라가 보니 거기 가서 두 번 이상 가서 깎지 마라. 아이고, 싼 것이 빛이 덕이야. 이런 얘기 하면서 아이들은 절대로 거기 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 이발소는 망해요. 바리깡만 대고 깎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위로 깎아도 바리깡만지 빨리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이지요. 정성을 보이는 척하고 열심히 깎아요. 만일에 7분에 한 명씩 깎는다고 그러면은 최소한 한 15분 정도 열심히 깎아주면은 다 알아요. 그리고 머리를 좀 짧게 깎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몇 번 오면은 머리를 약간 저번에 조금 길게 깎았던데 조금 요번에는 짧게 깎아주세요. 이러면 하면 대번에 파악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이발소 손님들이 한 달에 100명, 200명, 300명이 오는데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컴퓨터에 딱 치면은 대형 화면 한 80인치 이런 데 딱 뜰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 손님은 어떤 스타일을 원했다. 언제 깎았다 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한번 입력해가 딱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손님은 그렇게 깎아줘야지 만족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손님이 원하는 그 적성대로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손님을 바리깡으로 깎았더니까 바리깡으로 깎지 말고 좀 가위로만 깎아주세요 했구나. 그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가지고 딱 놔줬다가 그 사람 이제 오면은 이름을 밝히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기 싫으면은 진짜 이름 말고 가짜 이름, 그러니까 별명이라고 하지요. 남들이 안 쓰는 거, 그런 걸로 입력을 이름 밝히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딱 입력해가지고 딱 입력을 시키던지, 그래가 딱 컴퓨터를 치면은 40인치, 80인치 화면에 딱 뜹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는 저렇게 깎아달래 했구만요. 이러면서 그걸 보고 깎아주고. 이렇게 신경을 써야지 장사도 되고 뭐도 되고 하지. 하루 이틀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고정 단골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이발도 단골 손님, 아니면 수산시장, 아니면 항구에서
장사하던 단골 손님을 무시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손님들이 가면은 인상 쓰지 말고 처음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그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발소를 하지만은 처음에는 손님한테 좀 그 정성을 기울여서 좀 잘해보자 했는데 손님이 자꾸 늘어나고 하루에 처음 시작할 때는 3명, 4명 요렇게 오던 것이 하루에 20명, 30명, 50명까지 줄을 선다. 그러면은 초심이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장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잘해봐야지 했는데, 아이고, 그걸 갖다가, 그 초심이 없어지고, 게을러 빠져지고, 오만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님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저 손님이 참 잘해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변했어. 대만에 알아요. 그럴 때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발사를 별도로 고용해서 이발사를 혼자 하든지 2명, 3명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손님을 더 받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혼자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들어오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히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잘 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얘기도 안 하고 별로. 그전에는 곧잘 했는데 그 손님들도 대반이 그 느낍니다. 아이들이나 똑같아요. 나이 먹었다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손님이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